네, 수요일 4부에 열리는 뉴스킹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시간입니다. 정치위원을 맡고 계시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또 개그위원을 맡고 있는 김수현 기상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밖에서 이제 대기실을 보니까 두 분이 앉아서 뭐 도란도란 무슨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잘 뵀으니까 또 이렇게 좀 오늘 조금 시작 전에 비가 좀 언제 많이 오느냐 이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기상캐스터니까. 네. 왜냐하면 비가 예. 좀 많이 와서 이번에 이틀 잠깐 왔는데 네. 농민들은 지금 뭐 속이 타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예. 물을 대고 있긴 있는데 이제 우리 시설은 잘 돼 있어요. 네네네. 수로 시설들은. 근데 아무튼 뭐 바짝물 이런 거는 바짝 다 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비가 그러니까 언제쯤 좀 올 건가. 어제는 좀 왔는데 네. 또 오늘 내일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나기 같은 예. 경우는 조금 내릴 수 있는데 사실 소나기가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한 군데 조금 내리고 쫙 내리고 그치고 맞아요. 이런 식이라서 맞아요. 예. 건조함을 해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적어요. 좀 쫙 내려줘야 해갈이 되는데.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건데. 장마가 조금 일찍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장마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건조함이 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우리 조은희 대표님은 뭐 비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비가 좀 와서 좀 꼴보기 잘하면 잘하면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요즘 뭐 그 국민들 말하는 건 아니죠. 정치인들 뭐 얘기하는 거 맞죠? 국민들이야 항상 네. 옳다. 예.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요즘 좀 과하게 예. 그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네.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청취자분들 몫이고요. 네. 자, 지방선거 이후에 첫 만남입니다. 6일 지방선거 네. 총평 한번 또 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대표님 어떻습니까? 광역단장 기준으로 12대5 국민의힘 이겼거든요. 지방선거 전에 우리 네. 저한테 이 방송할 때 누가 여쭤봤어요. 제가 질문 그래서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네. 맞추셨어요. 예. 완패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13대 4로 네. 왔는데 경기도가 네, 이제 막판에 역전이 됐는데요. 그 여러 가지 악조건이 민주당이 갖고 있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튼 민심은 국민의힘 쪽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었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또 북한은 뭐 7차 핵실험 한다 그러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 또 민주당 내부의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출마. 네. 또 그 지역의 이재명 후보 출마. 예. 뭐 등등 국민 정서에 좀 동떨어지는 네. 또 검수완박 문제, 네. 밀어붙이는 문제, 뭐 이런 거 또 성희롱 문제 이런 게 뭐 악재들이 막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지사 부분이 역전이 됐는데 뭐 인구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더만 인구로 따지면 그래도 뭐 반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1,400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예. 우리 김선 캐스터 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새벽까지 개표 네. 방송도 하고 하면서 특히 경기도지사 네. 그 선거 어떻게 뒤집히는 순간 생방송으로 보셨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조금 더 관심을 뭐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예. 4점 좀 넘어가면서까지 보면서 그때 막 이렇게 역전되는 게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최근에 네. 그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출구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 차이도 좀 났었고요. 네, 그래서 예. 12시 넘어가면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되나 보다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녹색창에다 봤더니 이제 네. 역전됐다. 5시 좀 넘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를 거기서 다시 한번 야구 격언이긴 한데. 네, 또 한번 느꼈어요. 네. 대표님 그 얘기를 하셨었죠. 13대 4, 12대 5 말씀을 하시면서 강용석 후보 얘기도 좀 했죠. 계속 네. 했었는데 뭐 강용석 후보하고 예. 단일 안 하면 진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 안 하면은 예. 박빙인데 예. 모든 여론조사에서 3% 내외 나오잖아요. 아무튼 쏠림 현상이 또 있을 거다 대선 같이. 네. 뭐 강용석 후보가 5%, 뭐 7%, 10%까지 이래 쭉 나가다가 네. 막판에 김원혜 후보, 국민의힘 후보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심했죠. 네.
문제는 강영수 후보가 선거 활동하는 뭐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참신했다. 단지 이제 인물평에서 김은혜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윤핵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사람이다. 그 외에 김동연 후보하고 차이점이 뭔가. 거기서 인물로 해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좀 시끄러운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실이 크다. 왜냐하면 그때 서울시당에서 보통 올리면은 이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대통령 선거에서 5% 가까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기려면은 모든 걸 다 묶어도 이기기 힘들다.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인 사과문을 내려놓고 서울시당의 입당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죠. 아하. 처음부터 그러면은 뭐 아무튼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듯이 또 독이 아니고 약이 될 거다라는 표현은 제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기도 이 선거가까지 예. 이겼으면은 그들이 아무리 고개 낮추는 쇼를 해도 오만해진다.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지금 느낌이 이랬어요. 예.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후보 단일화를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조건이 없었어요. 네. 후보 단일화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우리가 1% 나왔으면 졌다고요. 만약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강용석하고 같잖아요. 강용석 계속 요구했는데 그쪽은 또 뭐 다른 얘기 있더라. 무슨 자리 요구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건 좀 다르지만 다른 얘기가 있긴 합니다. 거기는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네.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했어요.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네. 네. 만약에 졌다. 네. 그 책임이 누구예요? 거부한 쪽이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겼으니까 네. 뭐 1%도 안 돼 0.7%로 이겼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있지. 네. 만약에 졌으면은 거부한 쪽은 우리한테 국민들은 왜 네가 계속 나가서 그래 됐느냐 할 텐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단일 후보 안 하면 그렇죠. 진다고 얘기했던 네. 사람이에요. 저는 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또 그 경고를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일 후보 우리까지 끼어넣지 않으면 진다. 진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는 0.7%로 겨우 이겼는데 그걸 예측했던 거고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도 뭐 목표가 큰 데서 포용을 못한 쪽이 잘못이 크다.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강용석 후보가 어떤 자리를 얘기하고 이런 건 대단히 아니길 바랍니다.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선거 끝나고 그 강용석 그 후보 측 네. 갈등의 모양새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이 좀 유명한 유튜브 방송이 네네네. 되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이서 예. 지금 김세희 대표랑 둘이서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다는데 그게 다 김세희 대표는 내가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단일화 하려다가 안 됐다는 얘기 둘이서 좀 갈라진 건데 그렇죠. 뭐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라. 근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이렇게 좀 고소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래 되니까 네. 힘들지. 제가 대표님, 사실은 그거 좀 보십니까? 가로 세로 연구소? 방송은 잘 안 봐요. 아, 예. 보는데 김세희 대표 내가 전화했어요. 예. 전화해서 서로 간에 말로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서로 간에 상처만 입으니까 만나라. 만나서 아예 이제 갈라쓰려면 조용히 갈라쓰고 네. 합치려면 빨리 합쳐라. 이게 그렇죠. 계속 더 가면은 네. 골이 있고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 선거에서 5년 6년 동안 그들이 싸워왔던 혹은 또 비판도 받고 또 지지도 받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두 사람이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골이 네. 말을 너무 많이 뱉었더라고. 아, 그래서 맞아요. 골이 깊은데 뭐 기회 되면은 두 사람 좀 불러가지고 한번 중재를 좀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선배로서 한번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제가 부분이- 김세희 대표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빨리 만나서 만나라. 거심태하게 얘기들을 하셔라. 네. 그런 부분이 좀 조금 저는 이제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재밌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김세희 대표하고 이제 가세현이 그렇죠. 지금 그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익이 정지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수익 네. 창출이 이제 정지됐는데 강효소 후보가 개인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네. 이게 막 나와 있더라고요. 예. 와. 그래서 좀 더 또 갈등이 그래서 클것 김세희 같기도 대표가 하고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아. 좀 그러냐는 얘기도 막 기사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네. 빨리 만나면은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차명진 의원하고 또 통화했고 내가 그랬어요. 너 뭐 내한테 정치 안 한다고 네. 친구니까 네. 정치 안 한다고 하더만은 뭐 그거 들어가서 손 들고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강영수 후보를 이번에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차명진 네, 전 네. 의원이. 예. 그 차명진 후보 사부라는 김문수 김문수 전 네. 지사는 지사님. 윤석열 캠프에 뭐 하고 네. 차명진은 또 그거 하고 해서 내가 아무튼 그 두 사람의 갈등에 차명진 의원이 거기 또 끼어 있다는 것도 좀 모양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솔직히 언제 한번 그 네. 요즘 저 칩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차명진 의원도 이번에 뭐 선거 끝나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약간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 개입하면 안 되지. 그 개입하면은 네. 단일화를 이뤄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네. 단일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단일화를 하자 하는 쪽에 책임을 묻으면 대통령 선거 똑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지금 한 50만 당원 가까이 되는데 네. 우리 당원들도 정권 교체 때문에 많이 이탈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쪽을 찍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죠. 단지 하나 우리는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 단일화를 거부한 쪽이 졌을 때 그렇죠. 단일화 요구한 쪽 보고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자기 반성을 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권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갔습니다. 네. 또 얘기도 많아요. 뭐 기차가 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정지석 또 의원은 뭐냐 자기 정치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권 갈등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당권 갈등 맞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지금 윤리에 올라와 있고 네. 뭐 성상남 문제가 윤리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도 너무 질질 끌었어요. 지방선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고 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간 데 대해서는 나는 배낭여행 간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여당 대표는 전체 서열적으로 국가 서열로 봐도 한 7, 8위 정도 되는데 네. 그렇죠.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취임하고 여당 대표가 어디 가면은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생각하고 네. 여당 대표가 생각을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간 건가 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배낭여행이라는 게 배낭여행이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 두 번째는 지금 7차 핵실험 문제가 계속 대두되잖아요. 네. 7차 핵실험은 우리의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 또 한미일 또 자유우방 혹은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네. 이 핵실험에. 네. 그러면 최고의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전이고 윤석열 정부의 그 능력을 보는 그러한 사항인데 외교 능력을 이제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7차 핵실험하면 미국 대표는 한국 외교부 차관이 다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제재 국제적인 공조에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러시아입니다. 자 이런 7차 핵실험을 터졌을 때 빌미를 줬다. 러시아한테. 굳이 우크라이나 가서 러시아가 싫어하는 걸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제 인권적인 부분은 저는 뭐 동조를 해요. 동의를 예. 하는데 네. 국가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다. 7차 핵실험 터져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뭐 할 것 같은데 네.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느냐. 국내에서는 미사일 8발 쏘고 7차 핵실험 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당 대표가 그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국내 정치용이다. 개혁위원회 띄워놓고 뭐 개혁위원회 띄워놓고 이런저런 반발에 휩쓸리기 싫고 그냥 밖에 나가서 트위터 하나 띄우고 네. 뭐 말 한마디 하고 이게 끝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번 경기도지사의 실패 이준석 대표 책임이에요. 아하. 또 이번에 외교적인 부분을 다 절차를 무시하고 간 거는 돌출 행동이고 돌출 행동이다? 대단히 잘못된 거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틀에 굉장히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인사하고 그렇죠. 이제 뭐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이제 임명했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네. 윤석열 정부 측하고 논의 없이 그냥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내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하지 않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자, 그럼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지금 네. 우크라이나 간 우리나라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건 대위하고 네, 이건 내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대표가 당 대표가 그 전쟁터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 저도 정치 잘 모르지만 네. 일단은 당연히 너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많은 응원과 또 많은 이런 어떤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건 맞으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왜 이준석 대표가 간 건지 이제 보통 그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메시지를 받고 갔다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떤 뭐 사명을 띠고 갔다라는 기사는 없이 좀 갔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내용이 조금 서로 분분하고 있다. 간 거에 대해서 보면서 그냥 아마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 많은 분들이 왜 간 건데? 왜 간 그래서. 건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왜 일반인들이. 갔고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이 좀 더 그래서 중요한 한마디로 생뚱맞은 배낭여행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한테 정치 선배로서 한마디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과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이다. 예. 행동을 그렇게 하면은 네.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그 불구덩이를 지고 들어간다. 아하. 자, 뭐 지금 우리가 약속된 바에 따라서 네. 또 우리 대표님 나오니까 또 1,000명이 넘어갑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넘어가면 저희 약속대로 바로 네. 왕관을 착용을 하고요. 보이는 라디오에 제가 왕관 착용한 모습이 나옵니다. 좀 이제 목표를 좀 더 올려가시죠. 예, 다음부터 2,000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관을 쓰고요. 또 4,000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2천으로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 우리 대표님은 배낭여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당대표가 그것을 감행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튼 아내 문제가 본인한테 경기도지사의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겁니다. 예. 네. 뭐 그거에 대한 회피고 또 하나는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하나의 정권 교체를 했으면은 네. 윤석열 정부 뭐 저는 호시 우보라는 용어를 쓰는 게 호랑이의 눈으로 무겁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은 뭐 시기적으로도 옳지 않고 행동도 맞지 않고 그래서 왜 갔느냐 국민들이 아니 지금 7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어젠가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백서 전달할 겸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옆에 사진 한 장 찍으러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당에 이제 소위 수석 최고위원격으로 있은 사람으로 볼 때는 당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당도 정책위가 있고 그렇죠. 풀가동이 돼야 돼요. 풀가동이 돼서 그걸 당대표가 수시로 매일 보고를 받으면서 협의를 하고 또 빠진 부분 정부에서 놓치는 빠진 부분을 당에서 토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당정회의라는 게 요새 안 보이잖아요. 기억이 보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정회의. 정부가 쓰면은 당정회의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당정회의가 고위당정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위원들 뭐 관련되는 최고위원들하고 정부하고 상견례 하잖아요. 임명을 하면은. 지금 당은 지금 없어져 본 거예요. 당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표가 우크라이나 가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의 수레바퀴 중에 인재들이 당이 많아요. 왜 그다음에 경험이 있잖아요. 전문위원도 있고 이쪽은 경험이 있고 이쪽은 뭐 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자기 가까운 그렇게 검찰 사람들을 많이 했다고 지금 비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보충해 줘야 돼 정당이라고.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 당에 있는 노하우 국회의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나 당의 관료들이나 되게 몇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정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정회의를 하는 것을 잘 못 봤거든요. 그냥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가 추경호 부총리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치밀한 지금 정부의 관료들이 있는 반면에 관료들은요 파일이 다 있습니다.
관료들 그렇겠죠. 파일은 예. 관료들 책상 뒤에 열면요. 녹색부터 시작한 녹색, 빨간색, 파란색 등등 색깔이 다 있어. 왜? 파란색 들어오면은 요런 정책, 빨간색 들어오면 요런 정책. 이게 다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뽑아내잖아요. 아.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게 정당이에요. 그게 이제 집권당. 그렇죠. 그래서 그 집권당의 역할이 존재가 사라지고 이준석 대표의 개인 플레이 이 부분은 대단히 이 당정의 견제 기능. 왜냐하면 여야의 견제도 있지만요. 네. 하나의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하나의 특히 정책을 만들어 갈 때는 정권교체 정책을 만들어 갈 때는 당의 굉장한 이 협조가 필요해요. 서로 논의가 그런 구도를 입법을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입법도 해야 하려면. 되고 법이 필요하지 않는 정책도 네. 이게 하나의 정책을 하면 한 3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영향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했던 정당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물론 경제 부분은 추경호 부총리가 당에 있다 갔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문제라든지 이걸 다 담당했던 국회의원이 있고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빨리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네요. 자, 지금 당정, 예전엔 당정청이랬는데 청와대는 지금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건 아닌데 당정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얘기했는데 또 이 질문을 이건 한번 우리 김선 필사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네. 당대표가 지금 징계 먹게 생겼어요. 네네네. 24일 날 윤리가 되는데 네. 글쎄요. 이런 경우를 보셨는지도 그렇고 어떻게 좀 일반 시민으로서 그걸 보고 있는지요. 일단은 뭐 어쨌든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의혹들이 있다는 건 조금 본인 만약에 저한테 어떤 의혹이 있다면 빨리 해명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본인 이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적 없고 사주한 적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내 지시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일단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쳐도 딱 끝나자마자 더 빨리 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가 없다 더 많이 이렇게 좀 할 것 같은. 하긴 했는데 강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한 번 정도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행도 예. 조금 더 이 시기에 조금 더 해명이 아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더 밝히고 더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가 지금은 억울하지만 알겠다 사퇴를 하고 나서 내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좀 많이 했다고 정치인들이 하더라고요. 많았죠. 근데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이준석 드는- 대표 성격은 뭐 사실 그러면 발언을 하죠. 그런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5% 이길 거를 1% 이겼던 네. 뭐 어쨌든 간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긴 거니까요. 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긴 당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정리할 수는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 정치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윤리에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런데 이제 윤핵관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네. 사항들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 뭐 이런 걸 봐서 근데 윤핵관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음에 자기들의 공천권하고 맞물려 있는 네네. 상황이고 이게 당이 이렇게 당정청인데 정부하고 제대로 뭐 불협화음을 가고 제대로 가지 못할 경우에 피해는 국민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윤리에서라든지 뭐 강제로 몰아내고 이런 상황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중포만 쓰잖아요. 지금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지금 당대표 하면은 2년 임기니까 네네. 공천권을 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공천권을 지니까 뭐 실세 중에 실세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려면은 윤석열 정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또 윤석열 정부의 생각을 같이 읽고 가는 사람이 당대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정진석, 권선동 그다음에 김기현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다가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이죠. 네네. 안철수 의원도 이제 들어갔는데 공부 모임 만든다 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좀 안착하려면은 예. 행태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 제가 그 당에 한 10여 년 있어 봤는데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텃세. 텃세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텃세도 심하고 아. 낯가림도 되게 심해요. 아하. 겉으로는 뭐 허허 하는데 네. 국회의원 뭐 악수하면요. 네. 뭐 여야 뭐 그런 사람 다 악수는 다 합니다. 앞에서 네. 웃는데 그거를 어떻게 포용력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네. 대통령 후보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도 이제 안철수 의원의 네. 네. 앞으로의 길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고요.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의원이 등원을 했습니다. 의원총회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 개파 갈등 좀 짚어주십시오, 대표님. 민주당은 특히 이제 좌파 야당은 네. 개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선 게 진보당 네. 또 정의당 이렇게 갈라서고 또 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당의 갈등은 그 뿌리도 없어요. 그 인물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겁니까 뭐 지금? 반 이재명, 이재명, 예. 반 이재명 쪽에 뭐 여러 가지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점잖은 분이니까 진영탁 읽기 싫다고 미국 가버렸네. 뭐 쉽게 말하면 도망가신 거예요. 갔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인데 야당이 저렇게 분열적으로 네. 권력 암투죠. 뭐 야당은 항상 그 좌파당 정당은 항상 그런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노선 싸움도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선 싸움도 아니고 네. 이거는 완전히 뭐 인물 싸움으로 네네. 뭐 이렇게 개딸 뭐 또 네네.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정통 야당 소위 정통 좌파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흔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 정체성 흔드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 강한 운동권 586 세력들의 잘못이 크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를 좀 제대로 하려면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뀐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아마 극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바깥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결집도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잘못 부정부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권력이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들이 모이면서 이제 최대한 수렁으로 떨어질 거다. 그것이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다. 전략일 수도 있다. 전략일 수도 이래보는. 있다 이게. 네. 최대한 그런 식으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서는 부분들은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아무튼 그 원탁회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민주당은 분열은 안 갈 거예요. 그 대신에 민주당이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의원 뭐 등원도 하고 당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는데 뭐 우리 김승 캐스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내가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갑니까 안 갑니까 대표에? 뭐 정치를 모르는 네, 사람으로서 뭐 저도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 뭐 못하지만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 개항 의뢰에서 당선되고 이렇게 나가신 거 봤을 때는 좀 더 강하게 해서 당 대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네, 나가지 않을까. 그런 성향을 많이 이게 진취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 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대표님 뭐 일반 국민들도 막 이런 시각 같아요. 이 정도 왔으면 뭐 네. 당 대표 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뭐 예. 그 이재명 의원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했잖아요. 기차는 간다.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차는 가는 이유가 네. 이게 공천권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 네.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떠들어도 네. 기차는 그냥 간다. 갈 것이다. 이해가 되네요. 네, 확 이해가 좀 와닿네요. 네. 자, 다음 주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바로 8발의 대응 사격을 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여러 가지 대응 수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맞대응 미사일 네.
개 발사했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북한의 평양을 겨냥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핵기지들을 겨냥한 거고 또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성능을 가진 전투기인데 예. F-35 그다음에 그 미국에 네. 이래 가지고 그 비행단 20대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맞대응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북한이 그렇다고 핵실험 안 하느냐. 핵실험하는 거죠. 7차 핵실험하면은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평화주어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패일 것이다. 그러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는 7차 핵실험까지 했을 때는 이제 핵 보유국 승인을 받겠다는 거고 미국은 뭐 끝까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지만은 네.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술핵 도입을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전술핵 부분까지요. 이제는 네. 말로 할 시기가 지났다. 그리고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봉쇄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7차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내라. 이제는 네. 정부가.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려면은 당정청이 막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네. 뭐 사실은 재래무기는 핵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좌파 정권이 하고자 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 이런 부분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경제력, 북한에 있어서의 핵무기 보유 이게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와버렸어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이 이제 미일 관계는요 한미 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네. 굉장히 돈독하다고. 네. 그렇기 우리가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냐. 또 미국을 통해서 확고부동한 한미 동맹 또 군사동맹, 경제동맹을 동시에 이뤄가면서 이익도 취하면서 네. 어떻게 갈 거냐. 이번 7차 핵실험이 던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도 하고 예, 연구도 많이 지금 하고요. 전문가들도 예. 모여서 네. 7차 핵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지금 이달이 6월 아닙니까? 그런데 7차 핵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강국은요. 군사 강국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강대강이라는 것은 전략핵을 도입하는 거고 네. 네. 또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같이 대화를 통해서 갈 거냐. 이게 노선을 정확하게 가야 해야 돼요. 되는데 이게 어정쩡하게 가면은 갈수록 또 시간 벌기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8차 핵실험이 나오고 그때는 핵 보유국 선언을 해버린다고요. 네. 아마 7차 핵실험 이후에 핵 보유국 선언을 할 거예요. 그때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예. 대한민국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노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또 자유우방연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댓글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현님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매일 나와주시면 좋겠다. 매일은 못 나옵니다. 매일은 못 나옵니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김수현 캐스터님? 저는 네.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강의를 듣는 것처럼 약간 저도 그런 네, 느낌입니다. 많은 것들 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과 또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도 괜찮죠? 네. 비나 좀 마야서. 제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비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정개특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또 김수현 기사 캐스터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